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 외 추가 수익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사업과 함께 여러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니 부동산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경매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를 알아야만 했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공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생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계좌에도 돈이 입금되기를 바랍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런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지만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뺏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부동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집행 절차입니다. 개인이나 사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법원이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에 속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빚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인 것입니다. 민사는 개인 간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는 많은 입찰자들이 있고 낙찰이 되어야 그 돈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관련 법적 절차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가 너무 낮아지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4억을 대출해 줬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3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은행은 나머지 1억을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자도 아파트를 싼 가격에 잃게 되면서 1억의 빚까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경매 관련 법률 지식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에 꼭 사용되는 법적 상식 수준만 알아도 투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법 공부는 경매 실전 투자를 막을 뿐입니다. 경매라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려 할까요? 최후의 안전장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말이죠. 채권자가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제도가 없다면 개인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피가 골고루 잘 돌아다니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곳곳에 잘 돌아다녀야 국가 경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경매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기 마련이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경매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 입찰자들은 좀 더 싼 물건을 찾기 위해 경매 시장에 모여듭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 어려운 시기에 경매를 통한 매매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들은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매매가나 임대료를 낮게 내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익이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갚아서 집이 없어지는 것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억울할까요?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매 투자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세팅했다면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매월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했고 작은 수익이 쌓여 큰 수익이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경매 물건을 고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입찰 가격을 선정한 다음 낙찰이 된다면 명도 진행 후 임대나 매매를 하면 끝입니다. 많은 사례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신가요?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